여러분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에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명준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공통의 인사말이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네,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얘기인데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만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말의 매일경제,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성재준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신문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대박 사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691만 명이, 요 표시는 어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투표하신 분들 아시겠죠? 바로 요거. 이 투표하면 인주 모양이 딱 나오죠. 도장 모양이. 이게 뭐 분분해요. 이게 사람 인자라는 얘기도 있고 전복자라는 얘기도 있고 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투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총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보세요. 이 사전투표소에 길게 늘어선 시민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표를 위한 긴 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어제 한 표를 행사하셨을 것 같은데 볼게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15.61%, 어제 첫날에만 15.61%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보다 비교해 보니까 3.47%포인트 올랐다. 4년 전보다 올랐다는 거예요. 전남은 23.7%로 최고, 전국 통틀어 최고 투표를 기록했고요. 대구는 12.3%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보니까 통상 사전투표가 이틀에 걸쳐 치러지잖아요. 통상 둘째 날에 유권자들이 더 몰리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까지 집계가 되면 지난 대선 때 사전투표 이 투표율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3면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3면입니다. 본투표 같은 사전투표다. 그만큼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수도권, 부산, 충청 이렇게 격전지가 투표율 증가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첫날 투표율을 쭉 지역별의 투표율을 이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광역시에서는 광역권에서는 대구가 제일 낮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5.61%로 이 첫날 투표율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 사전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도 또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MBN 취재 기자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 나가 있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은 조금 한산하지만요. 제가 이곳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만 해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주말 나들이에 앞서 투표소를 찾는 가족 단위의 유권자들이 특히 많았는데요. 일단은 오후에 꽃놀이 하러 갈 예정입니다. 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사전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일에 그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돼가지고 오늘 나들이 가는 길에 투표하러 나왔어요. 그 주인을 내 손으로 꼭 뽑게끔 하고 싶어서 이런 것 좀 알려주려고 같이 오게 됐어요.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사전투표하시는 분 숫자 점점 늘고 있죠.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19%로 지난 총선 같은 시간 기준보다 3.8%포인트 더 높습니다.
참여율이 더 높은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높은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최고 기록인 26%를 넘겨 총 투표율을 더 높게 끌어올릴지가 주목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전남 지역 가장 높은 28.2%를 나타내고 있고 대구 지역이 15%로 가장 낮은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진이 붙은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한데요. 지금까지 내곡동 사전투표소에서 MBN 뉴스 민지숙이었습니다. 네. 어제 첫날에만 15.61%로 역대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6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도 투표 열기는 막 이어졌어요. 오후에 놀러 가는데 그냥 그 전에 투표하러 왔어요. 이런 분도 많고요. 그런데 또 아이한테 산 교육, 이 살아있는 교육 차원에서 한번 데리고 왔어요. 이런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투표 열기는 쭉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이 방송 보시고 투표하러 가실 분들은 꼭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사전투표는 어느 곳이나 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높아요. 이제 강전의 부위원장님,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강전의 부위원장님이 보시는 사전투표율이 높다, 왜 그럴까 분석을 해본다면요. 아무래도 사전투표가 편리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어디든 신분증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 지역구의 그 후보와 이 표를 인쇄를 해서 바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편리함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일, 투표일 당일에는 본투표일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다라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비하시는 차원에서 미리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번 총선에 있어서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것이 좀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는 민주당 계열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해 계속적으로 권유를 했지만 보수 계열에서는 아무래도 과거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께서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이제 그 표를 보면은요, 지금 동아일보 표를 네네. 보면은 이번에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대구가 아직도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은 부분들이 좀 그렇죠. 보이잖아요. 그리고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아마도 아직도 어르신들께서 조금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이제는 어떠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네. 투표율을 3일 동안 하는 팀을 하루 하는 팀이 이길 수 없다라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민심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이렇게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우리 민지숙 기자도 그런 얘기 전해드렸습니다만 오전 상황으로 놓고만 보면 어제 열기가 쭉 이어지는 분위기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다 돼야지 사전투표 이틀치에 대한 집계가 되는 것인데 앞서 그래픽 좀 볼게요. 역대 이틀치 다 했을 때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다 했을 때 그러면 투표율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래픽 좀 보겠습니다. 2일차 사전투표율 꼭 보면요. 2024년 22대 총선에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상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 위에 그래프가요. 2022년에 20대 대선 그래픽인데 그때보다는 열기라 그럴까요? 좀 그러면 조금 낮아 보입니다만 어쨌든 높은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 아래 그래픽은요. 2020년 그리고 4년 전 총선인데 그때보다는 좀 높다는 게 확연히 그래픽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어떻게 오후 6시까지 투표율기가 모여진다면 역대급 최고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은 커져 보이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대 최고 사전투표 열기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 투표 열기에 대한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한겨레 오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 첫날 사전투표율을 놓고 여야 지지층 결집 신호냐? 라고 지금 해석이 분분하다 그런 거겠죠.
4년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14%, 이번엔 15.61%입니다. 민주당은 청년과 중장년층서 호응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총 투표율, 즉 본투표율도 끌어올릴지가 주목됩니다. 대선 때는 역대 최고를 찍었지만 전체 투표율은 줄어서 분산 효과를 본 결과가 있다 하기 때문에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고요. 국민의힘은요, 수개표 병행을 믿고 투표를 해달라. 앞서 우리 강전의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당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같은 거 좀 잠시 거둬두고 투표장으로 향해 주세요라고 지금 독려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장현주 부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몇몇 전문가는 그랬어요.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틀 동안 4월 10일 본투표에서 실제로 낮아질 수도 있고 실제 앞선 선거에서도 그런 본투표 날 투표율이 낮아진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 이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4월 10일 본투표를 견인할 수 있느냐, 또는 아니면 그냥 본투표에 투표할 것을 분산한 것에 불과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서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다 다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본인들의 정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얼마나 더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이고 그것을 위해 지금 전략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전 투표에 대한 어떤 열기가 뜨거워진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물론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다소 낮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지난 21대 총선보다는 분명히 높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6시가 돼서 만약에 사전투표율을 최종 집계했을 때는 30%를 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열기는 사실 본투표로 이어져서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한 표를 행사하시는 이런 큰 흐름은 결국에 견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이것이 단순히 투표가 분산돼서 본투표율, 결국에는 마지막 투표율까지 살펴보면 낮을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그것 자체가 결국 본투표율에도 이것을 견인하는 효과를 견인할 이끌어내서 결국 최종 투표율 자체도 지난 총선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야,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번 총선은 그만큼 똘똘 지지층들이 뭉친 거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해석도 나중에 선거 끝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조선일보 4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전투표율 첫날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놓고 여야가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 기사입니다. 사전투표율 상승에 여도 야도 우리가 유리하다.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이건 아전 인수식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성재준 의원님. 일단은 그건 본성 같아요. 어쨌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얼마가 나왔냐에 따라 가지고 여당한테 유리하냐 야당한테 유리하냐라는 해석은 정치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아하. 근데 이게 2014년도에 처음 도입되고 난 뒤에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 시간이 그렇죠.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전 투표율만을 가지고 사실 어떤 정당한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에 대해 가지고 워낙에 이제 익숙해진 상태이고 그렇죠. 편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율 자체만 가지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투표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에서 약간 좀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투표 전체를 좀 견인해가는 역할도 있겠지만서도 네. 본투표와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약간 좀 별개일 수도 있겠다.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전 투표에 참석하는 전체 어떤 그 비율보다도 연령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대나 30대가 얼마나 사전 투표에 많이 또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중자년층이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연령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20, 30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래 현재 정부에 대해 가지고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진보적인 성향이 컸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가 않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20, 30대 그리고 또 젊은 층에서 얼마나 사전투표에 참여를 할 것인가, 그 연령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요, 김진욱 대변인님, 이번 총선 선거운동을 보면
뭔가 연령대가 뭔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혹시 많았다고 보세요? 그게 혹시 표심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선거만큼 청년이라는 혹은 또 2030이라는 2030 세대에 대한 얘기가 적었던 선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제 그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만 그러셨어요? 네네. 가보니까 젊은 층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과거에 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쪽에 유리하고 사전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쪽에 유리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보통 2030 세대가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하. 그런데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그 본투표일에 투표를 못했던 이 2030의 젊은 세대들이 많이 투표장으로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뭐 그 진보 쪽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이번 선거에도 그런 부분들은 유효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네. 전체적으로 오늘 저녁까지의 투표율 또 본투표까지 끝났을 때 사전 투표율이 이 본투표율까지를 높게 견인해 올지 아니면 본투표율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니까 사전 투표에서 그 부분을 많이 분산했을지 그 부분은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하. 일단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젊은 세대들 2030 세대들이 어쨌든 당일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투표일 이틀이 더 있는 총 3일 동안의 투표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할 수 있다면 2030 세대의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진보 진영에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과 맥을 닿게 한다면 충분히 진보 진영의 승리로 귀결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하. 투표율이 사흘이면은 오히려 투표할 기회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전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제 이제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이제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당황하셨죠? 라고 했어요. 뭘 당황하셨다는 얘기일까요? 비례 투표 용지에 1번과 2번이 없어서요. 어제 사전 투표 해보신 분들은 이거 딱 무릎을 치실 거예요. 맞아, 나 당황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이거 인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물어볼 뻔했어요. 그랬다는 건데 왜 그러냐? 투표용지에 비례 투표용지입니다. 1번, 2번이 없고 3번부터 시작돼요. 왜 그런가 봤더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내서 3번부터 이 거대 양당이 비례표를 안 냈기 때문에 3번부터 이 기호가 되어 있습니다.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을 등록했고요. 역대 최장인 51.7cm를 기록했는데 51.7cm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동아일보 사면이 그 투표용지가 어떤 건지 쫙 보여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동아일보 사면에 그 사진이 안 나왔군요. 그 사진이 핵심인데 150m 줄선 사전투표 비례용지에 1번, 2번이 왜 없나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구 투표용지는 하얀색 그리고 비례대표 용지는 연두색 이 투표용지인데 연두색 투표용지가 51.7cm 보니까 이걸 받아든 유권자가 이걸 들고 어리둥절한 모습이 언론 사진에 포착이 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기사를 하나 볼게요. 동아일보 사면, 다른 사면 기사 보세요. 동아일보 사면 보세요. 사전 투표의 위력은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21대 총선 박빙 20곳 중에서 12곳이 승패가 뒤집어졌다. 사전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승패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박빙 20곳 중에 12곳이나 달한다는 거예요. 그 박빙이 어느 정도였냐. 득표율 차이가 3%포인트 이내인 지역이랍니다. 본투표 뒤지고도 최종 결과에 역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전투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투표율이 총 사흘이니까 본투표 때 못하니까 나는 오늘 할 거야. 사전 투표의 분산 효과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강전의 부위원장님 이렇게 실제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본투표함을 먼저 개봉을 하고 이후에 사전투표함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정당 측에서는 그동안은 사전투표를 좀 꺼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는 비율상으로 이제 민주당 계열을 찍으셨던 분들 표가 많이 나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투표함에서는 보수 측에서 이겼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2030 세대의 그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네. 특히 여성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선 과정을 특히 보면은요. 2030에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적인 성향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기본적으로 과거에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도 했었고 2022년에 비대위 그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당시 N번방 사건을 쫓던 박지원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왔었던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2030 여성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김준혁 후보의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 당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지금 뭐 이화여대에서는 동문회 차원에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도 수원의 김준혁 후보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030 여성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이분들이 투표소로 나오시는 그 비율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이게 이제 이 제목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제 투표를 하고 또 오늘 투표를 할 사전 투표함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시체말로 맨 마지막에 까보는 건가? 열어보는 건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선관위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사전 투표함을 맨 마지막에 개봉합니까? 그런데 정답은 그건 아니고 그 선관위 위원회에 따라 그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고 대부분 사전 투표함을 먼저 개봉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기사의 사례처럼 마지막에 뒤집어지느냐? 사전 투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도 사전 투표 하시죠. 그런데 그 사전 투표하면 어떻게 되죠? 봉투에 넣어서 닫힌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전 투표함 도착하면 그걸 다시 봉투를 열고 분류하고 하다 보니까 도착은 빨리 했어도 그 결과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전 투표함이. 그러다 보니까 앞서 사례처럼 21대 총선에서도 박빙 20곳 중에 이제 사전 투표 결과가 나중에 취합되다 보니까 결국 20곳 중 박빙 20곳 중에 12곳의 승패가 뒤집히는 경우도 나왔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서울 지역은요. 특히 44곳 중에 사전 투표 승리가 당선과 이어져서 그만큼 김진욱 대변인님, 장현주 부위원장님 결국은 더 사전 투표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요. 네. 개표 방송 보시다 보면 새벽 즈음에 사전 투표함이 이제 집계가 되면서 결과가 역전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그렇죠. 보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접전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 지역들이 많고 그 지역에서는 정말 1000표 이내, 그러니까 몇백 표 차이로도 승부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지지자들께서 나와주셔서 한 표라도 더 많이 투표를 해주시는 것, 이거 자체가 각 정당에서 당연히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네. 사전투표함의 투표 그 용지도 결국 1인 1표일 뿐인데 네. 왜 이렇게 자꾸 사전투표가 강조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결국에는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의 아까 전에 뭐 세대별, 뭐 지역별 이런 부분들도 나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과연 여당에 유리할 것인가, 야당에 유리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투표함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네.
결국 이런 사전투표의 어떤 흐름이 계속되는 것, 결국 당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들을 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요. 서로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투표율을 본투표율까지 높여가고 그리고 이 선거 바람을 자기네들 진영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깔려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행사하시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기사 제목에 드러나잖아요. 본투표 뒤지고도 최종 결과를 역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표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44곳에서 사전투표 승리한 게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사하지 못한 투표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민주주의 꽃이 선거라고 했잖아요. 그 투표를 해야만 결국 뭔가를 바꾸고 있고 힘을 보태줄 수 있다고 꼭 명심해야겠습니다.